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elcome to Omniology School. 전번 시간에 이어 총전학 Omniology 2장 우주 진화론 11절 인간 진화의 심층 연구 17호 지구에서의 인간의 역할 그리고 18호 인간의 완성 즉 달관과 해탈에 관련해서 짧지만 중요한 그러한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총전학은 1997년 이항희 박사님께 의해서 세계 최초로 우주 생체론과 우주 진화론에 대한 그러한 정확한 그리고 세계적인 그러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총전학 옴니얼러지는 이항희 박사님께서 30세 때 착상을 하고 30년 동안 나름대로 연구를 거듭하면서 1997년 약 30년 후인 1997년에 단행본으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분량이 작다고 해서 이 내용을 쉽게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서 이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10년 후에 다시 찾게 됐다는 점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값진 정보를 수용하시고 나름 훌륭한 인생을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호 지구에서의 인간의 역할. 우주 안의 모든 존재는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과 역할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지구의 식물은 열심히 광합성을 해서 자기 몸을 성장시키고 영적인 진화를 계속하며 생식에 의하여 자손을 계속 퍼뜨림으로써 지상의 생물권을 왕성히 유지시킨다. 또 모든 동물과 미생물에게 먹이와 주거를 제공하며 광합성에서 부산되는 산소로 동물의 호흡과 대사를 돕는다. 또 혼탁한 공기의 정화 및 수분의 조절에 의해서 대기권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킨다. 한편 동물은 우선 왕성한 생명 활동에 의해서 자신의 진화를 활발하게 꾀하며 생식에 의해서 자손을 유지시킬 뿐 아니라 다른 생물에게 먹이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호흡에 의해서 배출되는 탄산가스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된다. 그러면 인간은 우리의 자연 속에서 무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인간은 다른 동물과 같이 왕성한 생명 활동으로 자신의 진화를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일 것이다. 그것도 인간의 두뇌적 역량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발달되어 깊은 사색과 명상을 할 수 있으며 자유자재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발음기관의 발달,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손의 구조와 기능 등은 고도의 인류 문화를 개척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 뿐 아니라 궁극에는 세포적 생물 차원의 진화를 완성하고 영계의 진화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진화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자연에 있어서의 인간의 궁극적 역할은 첫째로
생물 차원의 진화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진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다른 존재의 진화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며, 셋째는 몸이 없는 인간에게 몸을 주어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결과적으로 지구의 진화를 최대한도로 촉진함으로써 우주 진화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인간의 주된 역할인 것이다. 이 세 번째 인간의 역할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사회에서도 스님들이나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하죠. 그러나 그분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타인을 위한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실현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로부터 신에 이르는 중간 과정의 존재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 것은 세포 차원의 동물로서는 마지막 단계의 진화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자연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므로 근시 안적으로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자연을 다룰 경우는 총체적인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생활 환경이 열악해짐을 유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의 생물학적 환경의 쾌적한 상태의 유지를 책임져야 한다. 그동안의 근시안적 현대 과학은 총체적 시각이 없음으로써 환경을 여러모로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나 총전학적 견지에서는 옴니얼러지컬 견지에서는 자연을 활용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쾌적한 환경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 지구에 태어나서 할 일은 풍요, 쾌락, 안일, 편의 등의 추구가 아닌 재능의 완성을 이루는 진화가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이 점을 확실히 알고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진화의 큰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8호 인간의 완성, 달관과 해탈.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간은 동물로부터 승격한 후 대단히 긴 세월 동안 생애를 거듭하면서 재능을 기르며 진화를 계속해서 진선미의 모든 재능을 완성함으로써 총체적인 인간 완성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달관이라고 한다. 동물로부터 인간으로 승격한 후 달관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가 대단히 큰데 대체적으로 1만 년에서 3만 년 정도의 긴 세월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의 한 생애를 약 120년 정도로 생각해 본다면 동물로부터 인간으로 승격해서 이 세상에 재화신되는 횟수는 대체로 200회 내외가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 것을 본다면 사람이 한 생애를 살면서 습득하는 재능은 보잘것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진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총전학, 즉 옴니알러지를 배우고 그 원리를 실생활에 활용한다면 인간들의 진화 속도는 몇 갑절 더 빨라질 것이며 따라서 21세기의 지구의 진화는 급속도로 가속화될 것이다. 사람이 달관의 경지에 이르는 데는 진선미의 재능이 완성되고 또 그들이 하나의 재능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었어.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달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면 무엇인가 번뜩이고 아주 위풍당당한 면모를 갖출 것이라 생각하나 사실에 있어서는 그와는 반대로 모든 욕망이나 자기과시를 초월하고 겸손한 소박함을 지닌 자유인으로 속세적 지식까지 여의게 되므로 얼핏 보기에는 무하게 평범한 사람으로 판단되는 것이 통례이다.
그리고 보통 사람과는 심파적 이질감을 느낌으로 대중과 함께 하는 생활을 피하여 전원 생활이나 산중 생활 같은 은둔 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 결국 달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선인이라고 해서 속인과는 평범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의식 수준의 사람인데, 이 선인들은 그 생애를 끝으로 더 이상 육신을 갖는 재화신의 과정을 밟지 않으므로 선인들의 죽음을 해탈이라 한다. 해탈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육신을 갖지 않으므로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독자들은 생각하고 있을런지 모르나, 앞에서도 누누이 설명하였듯이 육신은 피지컬 바디는 기신의 에너제틱 바디의 물질적 발현이다. 그리고 육신을 갖지 않는 지신은 인포메틱 바디는 그 상태만으로도 생명 활동을 계속한다. 그리고 해탈 과정의 중요한 변화는 해탈 과정 이전에 계속해서 육신 피지컬 바디를 만들어 가지고 수도 없이 여러 회에 걸쳐 재화신되면서 진화의 과정을 밟아왔던 것은 육체의 오간이 없이는 주변과의 교신이 불가능하므로 육신이 없이는 진화 과정을 밟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탈 수준의 영격에 이르면 육신을 갖지 않고도 주변과의 교신 및 진화를 진행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므로 해탈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달관을 거쳐 해탈된 지신은 인포메틱 바디는 해탈 이후에도 육신이 없는 지신 인포메틱 바디 상태로도 활발한 진화 과정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진화를 계속해서 더욱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구지신의 한 부분으로서 동화되며 종국에는 지구라는 육신을 공유하면서 진화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달관의 경지에 이른 사람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이사야 53장 2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He grows up in the presence of the Lord like a tender shoot, like a stem on dry ground, and he has no form appearance. There is nothing beautiful in our eyes that we should adore. 이런 표현이 있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독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e with you.